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4번부터 들어갑니다. AT가 이제 어떻게 생겼나, 프로그램을 이제 눈에 빨리 익혀야죠. 솔직히 기능이나 코드, 계정 과목 코드, 뭐 입력 방식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사실 뭐 역사는 몰라도 되지만 이 도전 프로그램 개발했던 사람이 결국은 전산세무에 쓰는 K랩 있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고. 사실 거의 같은데 문제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4번 가볼까요? 4번에 보면, 자, 퇴직금 지급했대요. 겨우 3점짜리야. 근데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잘 보시고요. 자, 먼저 구매팀의 김수현한테 퇴사일자 6월 30일자 퇴직금이 2,600 얼마. 거기서 세금 이것저것 띄고 2,500 얼마를 준대요. 2,600 얼마 중에 세금 떼고 2,500 얼마. 그 중에 보통예금 기업은행에 찾으신 금액이니까 돈이 나간 겁니다. 자료 설명. 자료가 왜 이래 많아? 1.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체크.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죠? 뭐가? 퇴직급여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확정급여형이니까. 급여형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아시겠죠? 2번. 김수현의 퇴직금 중에 2천만 원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줬다. 그리고 자료 1번은 구매팀 사원의 퇴직금 관련된 원천징수 내역 요거. 자료 2번은 회사가 부담할 퇴직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기존에 넣어놨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주고 나머지 500 얼마는 회사 돈으로 준 거죠. 갑시다. 자료 입력하래요. 미션은 간단하네. 자료 입력하래. 자료는 되게 많은데. 어쨌든 날짜가 6월 30일자니까 전표를 0630으로 바꾸시고 어느 변부터 쓰든 상관없는데 눈치학상 차변부터 쓸까요? 왜 총액이 여기 써 있으니까. 퇴직금 총액이 써 있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가 왜 나왔대요? 죄송해요. 일반 전표. 일반 전표에 6월 30일자로 차변에 퇴직금 주는 거니까 차변에 퇴직급여고 구매팀이니까 800번대입니다. 800번대의 퇴직급여. 참고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충당부채 까는 거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저는 까막눈이에요. 그러면 세무이급 이론과 실무 앞부분 다시 들으셔야 되니까 지금 특강 들을 때가 아니에요. 특강은 기본적인 전산세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거기도 기출문제라든가 풀이 연습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건 상관없으나 1도 모르고 세무 1급 아직 세무 2급 안 배웠시오 이런 상태에서는 특강 의미가 없어요. 같이 공부하는 그리고 최소한 이론과 실기 기본은 했다 이런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었으면 충당부채를 쓰는데 문제는 충당부채 언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퇴직급여. 그리고 넘어가서 2611710 숫자 좀 쉽게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죠? 2611710 엔터. 그 다음 대변. 먼저 그 중에 세금 떼고 줬죠. 참. 세금을 떼고 주죠. 254 예수금. 뭔가를 주면서 세금을 떼는 건 무조건 예수금이잖아요. 254 예수금 요거 두 개 합쳐서 이거 계산하기 싫죠. 쓰지 마요. 그럼 쓰지 말고 이거부터 쓰지 마요. 요거 더 하려면 귀찮잖아요. 563650 플러스 56360 하지 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부터 써요. 아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부터 써요. 퇴직 찍고 엔터.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 엔터. 그리고 삼성생명이었죠. 금융 예금 상품이잖아요. 예금 상품에 거래처 걸어라 그랬으니까 걸어야 됩니다. 삼성생명 2천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회사 돈으로 5497 나갔잖아요. 보통예금에서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간 돈 그거를 대변에 씁니다. 보통예금 103 그리고 기업은행 거래처명 보통 기업은행 보통 그리고 이 금액이 5497 그리고 나머지 차액 있잖아요. 이거 차액을 대변에 254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620010 이 숫자 좀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010 실수하기 딱 좋게 그죠? 근데 이 62만 010원이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에요. 563650 플러스 56360 더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될 건데 안 나오나요? 나와야 될 거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다른 거부터 입력하고 마지막 차액을 예수금 적으면 됩니다.
쉽지 않죠. 만만치 않아요. 처음 할 때는 AT가 더 어렵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AT가 더 어려워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왜 낯설거든. 근데 분명한 건 난이도로 비교해 보면 사실 전산세무가 더 어려워요. 나오는 내용도 더 복잡하고 많고, 다만 이건 자료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지, 난이도는 분명히 전산세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세무 공부하면서 AT를 같이 따는 개념이죠. 갑니다. 다음 문제. 밑에 무상증자,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마다 이런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뜹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 그럼 뭐 떠오르는 말 없어요? 잉여금의 자본전입. 그죠? 무상증자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승인을 어쩌고저쩌고 일치 승인 가결하였다. 거절이 아니라 가결. 다음, 무상증자 방법은 이익준비금을 전입한다. 자, 무상증자 그럼 머릿속에 자본의 전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이런 말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주는 거다. 6월 30일자,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밑에 울진산업은 이익준비금을 여기 써 있었네.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하기로 결의했다. 전입에 거래자료 입력해라. 분개하라는 얘기죠. 일반준표에다가. 자, 6월 30일자입니다. 그래서 전입일이잖아요. 전입일이 여기 6월 30일. 그래서 같은 회사가 2133으로 바뀌네. 여기다 그냥 입력해도 되긴 됩니다만, 자, 회사를 바꿔볼까요? 회사 바꾸는 방법은 여기 회사 이름 있는 곳에 회사 이름 있는 곳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뜨고, 요 회사 코드에다가 문제에 있었던 2133을 치면 됩니다. 2133 엔터. 그리고 이 기존의 메뉴가 다른 데 열려 있었다는 얘기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엔터 치면 다시 2133 회사로 바뀌었어요. 시험 볼 때는 중간에 바뀌는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회사가 좀 바뀝니다. 어쨌든 2133 바뀌었어요. 다시 회계로 가서 일반 전표로 가서 0630 이렇게 온 다음에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대변의 자본금이 늘어요. 대변의 자본금 늘고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돈을 현금으로 받으면 유상증자고 이익준비금, 잉여금으로 메꾸면 그게 바로 무상증자가 됩니다. 자, 대변, 차변 금액은 알아서 다 입력해 줘야 돼요. K랩은 한쪽만 입력하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뜨는데 우리는 안 떠요. 끝.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약속어음 발행거래라고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파란색이면 내가 산 거예요. 내가 팔았으면 빨간색입니다. 안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가 울진이에요. 그러니까 동성한테 울진이 산 거야. 뭐를 샀냐? 알루미늄 캔 그리고 또 뭐 플라스틱 용기 뭐 이래가지고 두 가지를 샀어요. 그 자료 2 전자어음이 있습니다. 어음 그리고 어음 번호랑 금액이 있고 지급기일이 만기일이고요. 발행일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시험 이걸 잘 봐야 돼. 자료 설명.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자료 설명에 보니까 자료 1번은 원재료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이거. 그 다음 자료 2번은 원재료 구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전자어음. 어음 발행한 거죠. 그럼 전자든 종이든 간에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고 어음을 받으면 파들어옴이에요.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평가 문제. 미션이라고 그랬죠. 미션 첫 번째 복수거래. 복수거래 이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 적어라. 이 품목이 두 개니까.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그 다음 등록된 어음과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라. 아유 복잡해라. 어쨌든 이 미션을 수행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갑시다. 날짜가 3월 10날. 매입 매출 전표예요. 전체 메뉴로 클릭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날짜는 3월 10일 0310. 유형 세금계산서잖아요.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과세 50일. 품명은 두 개 있죠. 이 두 개니까 복수거래 이용하라고요. 복수거래 클릭. 여기다가 적습니다. 알루미늄 캔. 수량 100, 단가 2만 원. 그리고 줄 바꿔서 플라스틱 용기. 수량 300, 5,500. 끝. 그 주의할 점. K랩은 ESC에도 입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ESC 하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 확인, 탭으로 돼 있죠. 확인 클릭하거나 탭을 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거래처가 동성, 그리고 전자. 여기 뭐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건 나오잖아요. 그럼 1번 전자 입력. 발행하는 건 그 뒤에 다음 파트, 다른 파트에서 나옵니다. 부가세가 따로 있거든요. 자, 어쨌든 분계는 혼합. 왜 혼합이죠? 어음 발행했으니까 혼합주예요. 3번.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세팅이 원재료. 근데 우리가 산 건 원재료가 아니죠, 아까. 원재료 맞구나. 원재료 샀네요. 원재료 샀어요. 그럼 원재료 냅두면 되고 줄 바꿔서 대변.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금액은 401만 5천 원. 4015. 우리는 이렇게 하고 끝났죠. 우리는 끝나죠? 근데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화살표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지급어음이 있잖아요.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 아까 제가 처음에 전 시간에 그 AT만의 특징, AT에서만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2개 써드렸죠, 일단. 그 특히 예금의 거래처 걸어라. 또 어음, 받으러음, 지급어음. 어음의 자금관리, F3 자금관리였죠. 그럼 지급어음 줄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F3, 아니면 모르면 여기 기능모음에 가면 여기 자금관리 여기 있어요. 자금관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알면은 이 상태에서 F3을 딱 눌러주면 뭐가 뜨죠. 그럼 여기 발행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 커서가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보일 텐데 여기에 보면 커서가 있어요. 이제 어음번호. 자, 우리 문제 풀 때요. 어음번호가 되면은 일단은 F2번 눌러봐요. 일단 F2번 딱 눌러서 나오면 땡큐. 요 국민은행이 발행한 004208 어쩌고가 요겁니다. 요거 209 이거죠. 눈에 보여. 고맙습니다. 그러고 확인 눌러요. 고맙습니다. 확인 딱 누르면 입력이 다 끝납니다. 이게 만기일이구나. 여기에 만기일이 4월 10일인데 여기는 3월 10일로 돼 있죠. 고쳐야 됩니다. 2018-0410. 자,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거. 만기일자를 고쳐서 입력해주고 그리고 다 했으면 ESC 닫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안 하던 거였죠. 원래 AT에서는 필수입니다. ESC. 그럼 여기에 어음 번호 어쩌고가 반영이 된 거 이제. 그리고 이 미션 중에 등록된 어음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까지는 된 거예요, 이제. 됐는데 마지막 현황,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래. 자, 갑시다.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미션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수행했으면 미션 클리어 그러면 체크. 미션 클리어 체크.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순서대로 이행해야만 점수가 자그마치 3점. 아유, 치사스러워라. 그죠? 3점 딱 이렇게 어려워.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공부 이거 어렵다고요? 세상 사는 것보단 쉬워요. 자, 갑니다. 메인 전체 메뉴로 가서 지급어음 현황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것도 한 2-3번 해보면 눈에 딱 띄어요. 그냥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 해보세요. 지급어음 현황.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 만기일 써있네. 여기 만기일이 며칠이냐? 2018 4월 10일 칩니다. 2018-0410 뒤에도 똑같이 치거나 그냥 엔터 쭉 쳐도 돼. 이렇게 계속 쭉 쳐도 어쨌든 동성정밀계 뜹니다. 아니면 앞에 4월 10일이니까 뒤에도 똑같이 0410 치고 엔터 치면 결론은 마찬가지. 자, 인식 불러와지기만 하면 끝. 됐습니다. 나가세요. ESC 눌러도 되고 X표 눌러도 됩니다. 끝. 어음 끝났어요. 미션 클리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잘해야 돼요. 정부보조금.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정부보조금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잘. 그런데 AT에서는 정부보조금이 단골 중에 하나예요. 큰일 났다. 그죠? 큰일 났다. 근데 뭐가 큰일 나? 해야지 뭐. 정부보조금인데 유무형자산이 구입 있죠.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 파란색이니까 샀단 얘기고요. 정밀검사기. 그리고 5월 6일 날 자료설명, 평가문제 미션. 자료 설명해 보니까 5월 6일 날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다.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서 4월 30날 기술보증기금에서 수령한 정부보조금 1,500만 원을 포함한 구입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줬다. 1,500만 원 보조받아서 2,000만 원짜리 산 거예요. 자료, 미션. 자, 보통예금 체크했어요? 보통예금 체크하고 기계장치 체크하고. 자, 미션. 자, 먼저 자산 구입을 메인 매출전표 적어라. 전자입력. 두 번째,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적으래요.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
자, 여기서 잠깐 진행하기 전에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있잖아요. 간단하게나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갈 건데 펜으로 좀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정부보조금을 제목을 빼고 보조금 수치, 보조금을 받을 때 뭐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겠죠?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고 대변에 정부보조금을 적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따가 정부보조금 피면 알겠지만 정부보조금 코드가 100번대가 있고 200번대가 있거든요. 여기는 100번대입니다. 100번대 정부보조금을 적어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현금과 예금이 몇 번대예요?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저랑 공부 안 하신 거죠? 현금 101번, 당좌예금 102번, 보통예금 103번, 101, 102, 103. 그죠? 100번대잖아요. 그럼 정부보조금도 똑같이 100번대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를 만약에 구입했다. 기계나 차량을 구입했다. 기계라고 치죠. 기계 구입하고 대변에 현금이나 예금을 줬다고 쳐요.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 기계가 몇 번대인지 아셔요?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게 다 200번대입니다. 토지가 201번, 건물은 202번, 차량 운반구 208번, 비품은 212. 외우라고는 안 했어요. 기계장치는 206번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잠깐 이걸 쓴 이유가, 이 지저분한 글씨를 굳이 쓴 이유가 요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 100번대로 돼 있는 정부보조금을 해당되는 자산을 구입하는 순간 없애줘야 돼요. 그 차변에 100번대 정부보조금을 없애주고 200번대의 정부보조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회계 처리가 실무에서 꼭 필요하고 바로 이 문제가 요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왕 썼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쓸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결산대가 되잖아요. 결산대가 되면 구입한 자산, 뭐 기계면 기계, 건물이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인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여기까지 대답이 나와야만 이 내용, 정부보조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완벽한 거죠. 뭐 해야 되냐? 정부보조금을 삼각해야 됩니다. 그 대변에 있던 정부보조금을 200번대죠, 물론. 정부보조금을 삼각시키면서 중요한 건 감가상각비하고 상계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알면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게 없는 거죠. 재밌죠? 재밌죠? 머리 김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원래 기본적으로 세무2급. 우리가 지금 세무2급이잖아요. TAT, 세무2급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실무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다시 문제로 와서 아까 읽긴 다 읽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미션 수행합니다. 먼저 매입 매출 전표 적으래.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매입. 자, 날짜 5월 6일.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ESC 화살표. 자, 0506. 그리고 매입과세 51번. 품명은 정밀검사기. 공급가액은 2,000. 그리고 거래처가 스위스기계. 스위스기계. 됐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에 있는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써 있었어요. 1번.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 줍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로 세팅되어 있지만 기계를 산 거니까 기계장치로 바꿔줍니다. 차변됐고 대변입니다. 대변에 대금은 어떻게 했냐면 대변은 어떻게 했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잖아요. 자, 1,500만 원을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어쨌든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해보셨던가? 일단 말로 하고 보통예금을 하는데 국민은행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여기가 어차피 안 넘어가는구나. 여기 넘어가네. 마우스 찍으면 되네. 여기다가 국민은행을 미리 이렇게 해놓고 국민은행을 해놓고 다시 앞에다가 금액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다 금액을 먼저 2,200 적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럼 다시 올라와서 여기다 국민은행 거래처 변경하러 또 와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결론은 예금의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그럼 매입 매출 전표는 일단 끝났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요 미션에 뭐 하나 있었죠.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적으래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거. 즉, 요 분계 해주라는 얘기죠. 요 분계. 100번대 정보보조금을 200번대로. 기계를 구입하는 분계는 했잖아요, 이제. 기계를 구입하는 분계는 여기 돼 있잖아요. 기계장치 보통예금 돼 있죠. 정보보조금을 바꿔줘라 이거예요. 그 일반 전표에다가 5월 6일자, 일반 전표에 0506일자로 100 보조금 받을 때 나와 있어요, 혹시? 보조금 받을 때 4월 30일 날 가볼까요? 0430 가보면 정보보조금 보세요. 100번대 보이시죠? 100번대. 이 100번대에 돼 있는 걸 200번대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5월 6일 날 하라 이거죠. 5월 6일 날 0506 차변에 정부 보조금의 100번대. 그리고 넘어가서 이것도 아까 참 안 보고 넘어왔네. 4월 30일 가보세요. 4월 30날 가보시면 여기 정보보조금의 거래처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굳이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5월 0506으로 가서 차변에 정보보조금 104번 없애주고 금액은 1,500. 그리고 대변에 정부보조금 치는데 이번에는 200번대. 219는 뭐고 241은 뭐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219는 뭐고 241은 뭐냐?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너무한 건데 전체 메뉴로 안 되네. 219, 241이죠? 가보세요. 전체 메뉴 가보시면 너무한 거예요, 이거. 자, 계정가운 및 적유 등록 가보시면 자산 중에 219 한번 쳐봐요. 219였죠, 아까? 219가 있었는데 정보보조금인데 이 동네가 200번대. 이게 유형자산 동네예요. 유형자산이 있는 동네고 아까 241인가 있었죠? 241인가 있었는데 거기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니까 이건 무형자산이에요. 너무 치사스럽죠? 그럼 결론은 여기서 이 정보, 어디 갔지? 일반 전표? 여기에 정보보조금을 다시 찍었을 때 219는 유형자산이고 241은 무형자산이에요. 위에 거 줘야 돼.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치사스러워. 이래야 돼요. 그래서 219로 주고 1,500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래가 메인 매출 전표에 적고 일반 전표에 또 적어야 돼. 처음 하는 사람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 해보시고 나중에 백데이터 새로 쫙 깔면 초기화 된다고 그랬죠? 초기화 시켜서 다시 연습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일단 끝났슈. 고정자산 등록은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끝났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계약금 입금이라고 돼 있죠? 3점짜리. 견적서. 그래놓고 뭐 어쩌고 814만 원. 부가세까지. 그리고 입금표. 입금표에 보니까 여기 뭐라 74만 원 6월 4일자 계약금이라고 써있네.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미션. 자료 설명. 자료 1번은 제품 통조림,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한 견적서. 견적서를 보내준 거죠. 그래서 740이다. 부가세 포함 814다. 견적서를 보냈더니 2번. 자료 2번은 제품의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 10%. 이 740만 원의 10% 74만 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왔다고 입금표 작성해서 준 거죠. 자료 입력하래요. 결론 핵심은 견적서 보내고 하는 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계약금 받은 건 거래죠. 그거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의 날짜 6월 4일 0604. 자, 무슨 예금 들어왔어요? 여기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체크. 차변에 보통예금 103 국민은행 걸어주고요. 국민은행 걸어주고 금액은 740.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받은 거죠? 선수금.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 선수금 채권 채무. 거래처 걸어야죠. 거래처 어디요? 울진인가? 아니지. 우리 회사가 울진이야. 우리 회사가. 상대방 한국산업. 끝났죠? 74만 원 적어주면 끝입니다. 재밌죠? 예금에 거래처 걸어야 돼요. 처음에 습관이 안 돼서 안 걸 수도 있어. 또 AT 하다가 전산세무하면 가만있어 봐. 예금에 거래처. 근데 그때는 전산세무에는 은행이 다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넘어가요. 자, 넘어가요. 끝난 거 이제? 요건 그래도 간단하죠. 근데 간단하지만 잘 보시면 한 페이지 꽉 찼잖아요. 실제 시험지가요. TAT 같은 경우는 문제지 이렇게 넘기면 페이지가 20몇 페이지야. 25페이지, 28페이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10장이 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문제예요. 우리 전산세무 같았으면 어땠어요, 이거? 이런 문제. 상품 판매 주문에 따른 계약금 받았다. 끝. 이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그림이 빵빵 나오니까 어딜 봐야 돼?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통과. 다음 문제.
3만 원 초과 거래. 자, 이것도 여러분 안 하던 겁니다. 우리 전산세무에는 안 나오는 거고 실무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3만 원 초과 거래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작성. 회사 코드가 2132입니다. 여기 회사 코드 2133이죠? 2132로 바꾸세요. 클릭하시고 2132 엔터. 엔터 치면은 바뀌고 회계. 자, 다시 옵니다. 자, 자료 1번 공급자 정보 수정. 우리 회사가 수정. 이 회차는 수정산업. 그리고 여기 4월 2일자 35만 원 연마 가공 어쩌고저쩌고. 자료 2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국민은행. 국민은행 찾으신 금액에 있으니까 돈이 나간 거고. 자료. 생산 중인 제공품의 일부를 연마 가공하기 위해서 영신기공에 의뢰 부탁을 하고 가공비. 외부 업체에 뭐뭐를 만들어 달라고 맡긴 거죠. 이럴 때 뭐 떠올라요? 외주 가공비.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럼 빨리 접고 이론부터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외주 가공비예요. 체크. 그 다음 자료 1번은 공급자 정보이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나중에 언젠가 하려나 모르겠는데 실무에 나가면 원래 우리 모든 지출에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 들었잖아요. 특히 3만 원. 3만 원 초과된 거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 영수증이야. 그럼 이럴 때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런 거를 작성해가지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증빙 썼다 인정을 받되 가산세 내고 막 이래야 됩니다. 어쨌거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자이다. 자료 2번은 가공비 계좌이체 내역이다. 신한은행 어쩌고저쩌고. 자, 미션 두 가지. 하나는 자료 입력해라. 즉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고 하나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이건 안 해본 거죠? 지금부터 또 아까 해봤나? 있었죠 한번? 있었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갑시다. 일단 일반 전표 입력 가서 4월 2일자 0402 그래놓고 뭐 돈이 최고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갔지 참. 나갔죠? 예, 나갔죠. 대변. 보통예금. 보통예금. 무슨 은행? 예, 국민은행. 국민은행 보통예금. 나간 돈이 35만 원. 어이구, 하나 더 쳤네. 예, 35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뭘 준 거죠? 외주 가공비. 외주 가공비. 물론 500번대입니다. 500번대. 그리고 35만 원 적어주면 일단 입력은 끝났어요. 자료 1번 거래자료 입력 미션 1번 해결했어요. 근데 2번이 문제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걔는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오른쪽 밑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클릭. 여기다 이제 요거랑 이거 보면서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거래일자 2018-0402 법인명 상대방 영신기공 그리고 성명이 김재탁 사업자 번호는 120-21-123-4448 힘들어. 그죠? 거래 내용은 뭐였더라? 연마 가공 거래 금액은 35만 원. 송금 일자는 2018-0402 그리고 은행 F2번 눌러서 여기 상대방 은행 여기 신한은행 상대방 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이 안 보이면 바로 쳐요. 신한 치고 엔터. 신한은행 보이면 또 엔터. 계좌번호 여기 밑에 써있던 거 552-1153-800 엔터. 끝난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 뺏기.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사람들은 제한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쨌든 AT가 더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이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유형을 이제 눈에 익히고 따라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만 크지 실 내용은 별거 없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준비한 거니까 참으시고 잘 견디시고 계속 연습을 합시다. 넘어갑니다. 끝나시죠. 나가시고 물론 저장해야죠. 예 그러고 확인. 그리고 다음 문제. 자, 이것도 허구한 날 나옵니다. 유무형자산의 매각. 빨간색 세금계산서는 내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팔았다. 수정. 우리가 수정이죠, 우리가. 수정이 까누한테 팔은 거예요. 뭐를? 상표권을.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맡기신 금액에 있으니까 돈이 들어왔구나. 자료 1번 이거 수정 세금계산서 있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있으면 과세였잖아요. 그래서 상표권을 깐 후에다가 매각을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다. 상표권 체크. 그 다음 자료 2번은 상표권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됐다. 어디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보통예금 체크. 그 다음 평가 문제. 미션 1. 고정자산 등록에 양도일자 입력하고 당기 양도일까지 상각비는 고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라. 전자입력으로. 이거 몇 가지요? 자, 갑시다. 일단 세금계산서가 보여요. 고정자산 등록부터 하래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까라면 까야죠. 자, 먼저 고정자산 등록 먼저 갑니다. 전체 메뉴로 가시고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시고 이번 시간에 했어요. 전 시간에 했어요. 고정자산 등록 왔었잖아요. 언제 했나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안 좋아서. 자, 일단 계정 과목은 상표권이잖아요. 상표권을 검색합니다. F2번 상표권 엔터. 그럼 여기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죠. 4,500에 여기서 잘해야 돼. 사실 이게 좀 복잡한데 처음에 살 때는 4,500 주고 샀었을까요? 정기말 상각누계. 그럼 장부가액 4,500.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를 빼면 장부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긴 뭐 이 문제 풀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게 아닌가? 어쨌든 중요한 건 기초가액이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혹시 그 고정자산 등록을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회계 1급의 고정자산 등록에서 배웠을 거예요. 왜? 전산세문 안 나오니까. 전산 회계에서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형자산일 때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감가누계 적습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일 때는 요 금액이 미상각잔액, 즉 전년도까지 상각을 한 나머지가 돼요. 나머지.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원가는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역산해 보면. 5천에서 500을 빼니까 4,500이 된 거예요. 미상각잔액입니다. 즉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상각하는데 무형자산은 직접법이잖아요. 무형자산은 직접 5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4,500이에요. 뭐 그랬다고 치고 여기서 양도일자 입력을 했잖아요. 양도일자 맨 밑에 있어요. 입력해봤잖아요. 날짜 3월 9일 2018년 3월 9일 2018 03 09.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는다. 아까 문제에서 여기 전 시간인가 이번 시간인가 아까 문제에서 뭘 팔았죠? 기계 팔았나? 차를 팔았나? 팔을 때 왜 당기분 5월 30일까지였나? 그 오늘까지 상각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해 주는 게 있었죠. 근데 얘는 하지 말래요.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 수정을 클릭한 상태로 250만 원을 0원으로 만들고 엔터 쳐요. 당기분은 추가로 상각하지 않는데요. 끝. 넘어간 거예요. 양도일자 입력했고 당기분 상각비, 회사계상 상각비 여기 이거를 0으로 만들었어요. 밑에 수정 눌렀잖아요. 끝난 거야. 그럼 미션 중에 1번 끝난 거예요. 양도일자 입력했고 당기분 상각비 고려하지 않는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매입매출전표 입력하래요. 자, 갑니다. 전체 메뉴로 가서 매입매출전표 클릭하시고 날짜가 0309. 그리고 증빙이 세금계산서죠.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상표권. 공급가액 써있잖아요. 1억 원. 1억 원에 팔았어. 1억 원. 그리고 거래처는 까누입니다. 까누. 그 전자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입력으로 해라. 발행하는 문제는 그 뒤에 파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전자입력 1번으로 주고 끝내라 이거죠. 분계는 혼합 줘야죠. 3번. 그리고 기본 세팅은 제품 매출이지만 지금 제품 팔은 게 아니라 특허권을 팔았잖아요. 그럼 제품 매출을 특허권으로 아니구나. 상표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억 원이 아니라 아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미상각잔액이 4,500이 남았었잖아요. 그거를 없애줘야지. 장부에 남아있던 4,500. 직접 상각입니다. 취득원가 아니에요. 그래서 4,500 없애줘요. 당기분 상각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끝. 그리고 차변에 돈 받아야죠. 돈 받아야 되는데 5,500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103.
그리고 여기다가 국민은행 금액 적어야지. 사실은 금액 적고 딱 넘어가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넘어가 봐요. 5,500 넘어갔죠. 근데 진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거래처, 국민은행 걸어야죠. 국민은행 걸어야죠. 그래서 금액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참.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넘어갔죠.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전 시간인지 그래서 의 거래처를 먼저 걸고 금액을 나중에 입력했죠. 지금 보여드리려고. 금액 적고 엔터 치면 넘어가 버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어쨌든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끝난 게 아니어야지.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해야 돼요. 왜? 팔은 건 1억 원에 팔았어요. 부가세까지 해서 1억 1,000을 받아야 돼. 1억 1,000을 받아야 되는데 결론은 5,500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변에 미수금, 상품 파는 게 아니니까 미수금 얼마? 5,500. 5,500이죠. 5,500. 그러면 차변이 크잖아요. 차변이 1억 1,000이고 대변 5,500이니까. 그럼 나머지가 뭐다요? 뭐긴 뭐요? 여기 대금의 일부만 들어온 거고 일부는 결론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수금 써야지. 차변에 미수금. 금액은 5,500 써야, 미수금 썼지 참. 쓰고 나서 일단 차변이 크죠. 그럼 이제 대변에다가 드디어 상표권은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 이익을 추가로 써줘야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다, 그죠? 복잡하다. 그래서 4,500이 미상각잔액을 적어야 된다는 점. 그럼 장부상 4,500짜리를 1억 원, 부가세 포함하면 1억 1,000에 팔았어요. 어쨌든 4,500짜리를 1억에 팔았으니까 5,500이 이득입니다. 이익이죠. 안 해본 사람은 다 어려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한 2-3번, 여유가 되면 2-3번 하시고 여유 없다. 한 번이라도 반복은 해야죠. 한 번 딱 듣고 다 알았어. 카피 끝. 그러면 좋은데 백데이터 다시 깔고 한 번쯤은 연습해 보세요. 끝났죠. 그러니까 안 해보는 걸 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해서 일단 설명 듣고 그 다음 혼자 연습하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전자입력. 전자입력 했잖아요. 이거 전자입력. 끝났어요. 복잡하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지급 3점짜리. 국민연금보험료 결정 내역 통보서. 이런 거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장지영, 강영훈 어쩌고 나오고 총액이 45만 얼마. 그리고 회사랑 종업원이 반반 부담하잖아요. 45만 얼마를 22만 얼마씩 반반 부담이에요. 밑에 국민은행 보통 예금에서 45만 얼마가 찾으신 금액이니까 돈이 나간 거죠. 나간 거예요. 자료 설명 1번. 자료 1번은 공장의 근무 중인 정지영과 본사관리부. 정지영, 강영훈인데 정지영은 공장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강영훈은 본사관리부 직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결정 내역 통보서이고 4월분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미션. 국민연금 납부일이 언제죠? 납부일이 어디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구나 그냥. 5월 9일. 자, 5월 9일 입력하는데 사회부담금, 회사부담금, 국민연금의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 이건 뭐 우리가 안 써 있어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일반전표로 찾아갑니다. 일반전표로 부가세 거래 아니니까 일반전표로 찾아가서 날짜를 05월 09일. 그리고 중요한 건 45만 얼마 중에 회사부담금이 반이고 종업원 부담금이 반이잖아요. 결론은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지만 종업원 부담금은 무조건 차변부터 할게요. 254 예수금 처리합니다. 예수금 처리하는 게 227, 250. 그리고 또 차변에 세금으로 처리하려면 세금. 어머나, 근데 세금이 정지영하고 강영훈인데 둘 중에 하나는 공장 직원이고 하나는 사무직원이야. 그럼 500번대랑 800번대를 또 나눠야 되죠. 복잡해라. 그래서 500번대 세금과 공과에다가 정지영 거 요거 56250 복잡하네. 또 차변에 이번에는 800번대 817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세금 치고 800번대로 내려와서
여기 강영훈인가? 이 사람 거죠? 이 사람 거 반. 171. 17만 1,000원. 그 차변이 끝났고, 대변에 보통예금. 그 은행 걸어야 된다 그랬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그래서 이 금액이 밑에 차액 454500. 문제에 써 있는 이 숫자입니다. 454500. 복잡하지요? 하여튼 처음 보는 사람은 자료가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특강을 준비한 거니까 특강을 통해서 설명 듣고 그리고 한번 다시 풀어보고 만약에 이거 다시 입력하고 싶으면 이거 지우고 삭제하고 새로 하면 되죠. 어디 갔지? 삭제 요거 F5번 삭제하면 돼요. 아니면 백데이터를 아예 초기화시키면 되죠. 복구시키는 거. 복구 이거 잠깐만요. 전체 메뉴에서 요거 백데이터 복구가 가지고 다시 복구하면 초기화 됩니다. 재밌죠? 끝났죠? 네, 끝났죠. 일반 전표에다가 자 퇴직급여 퇴직급여 왜 나와? 국민연금 종업원부담금은 무조건 예수금 그리고 회사부담금은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고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선제보험료는 보험료 아시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봤어요. 유형이 뭐가 다른지 보이시죠? 아유 문제 몇 개 안 풀었는데 오래 걸리네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해보던 거 하니까 설명을 좀 자꾸 하니까 일단 또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러다 쓰러지면 안 돼. 병원 실려가면 안 되죠. 일단 좀 끊었다 할 테니까 여기까지 복습 한번 살짝 하시고 또 잠깐 머리 식히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